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뜨거웠다가 다시금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5G 핵심 기업 HFR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어요. 왜냐하면 이 5G라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AI라던가 자율주행, IoT, AR, VR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깔려야 되는 핵심 인프라였기 때문에 사실 주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죠. 다만 그럼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덜 지키고 예상보다 5G 투자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면서 완전하게 소외받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언제까지나 5G에 대한 투자가 미뤄질 것인가 혹은 아예 진행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외되었다고 한들 결국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기차도 똑같았어요. 전기차 기업들도 2016년, 2017년에 한 번에 급등했다가 다시금 소외되었다가 올해 혹은 작년 연말부터 다시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5G도 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을 잘 못 낼 것으로 보고 있고,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국내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 이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통신망 사업이 거대한 그런 국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에 혹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 저는 5G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G 산업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이유는 명확해요. 통신장비 업의 그런 특성상 사실상 사이클 산업이죠. 5G 산업은 성장 기업이다 혹은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5G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은 누가 뭐래도 사이클 기업들입니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상당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재택근무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투자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정 정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죠. 초반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4천조,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4천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6천조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핫한 것은 맞는 것이고, 제가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다 봤어요. 연구 자료도 보고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리포트도 많이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다 교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있죠. 다리, 항구, 배전선, 송선망 이런 교량 혹은 전통적인 인프라 아니면은 방산이었어요. 방산. 이 두 개만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네트워크망이에요. 네트워크망. 한마디로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망은 곧 결국에는 5G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시금 여기에 대한 수주 장부라던가 혹은 핵심 기업들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5G 산업 중에서도 가장 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바로 프론트웨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냐면 이게 HF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장비 기업들은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에릭슨, 노키아 혹은 몇몇은 화웨이 이런 기업들, 장비 기업들의 장비를 납품하고 이런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래요. 근데 HFL 같은 경우는 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버라이즌, AT&T, 미국의 2대 통신망이죠. 통신망 기업이죠. AT&T 혹은 일본의 1대 통신망 NTT 도코모 혹은 동남아 기업들, 이런 통신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요.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중간 유통자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기술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비 산업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턴키 산업이에요. 턴키 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장비들을 받아서 그걸 모은 다음에 통신사 기업들의 그런 설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HFL 같은 경우는 턴키 작업 필요 없을 정도로 프리스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특히나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고, 버라이즈라던가 AT&T와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완료한 상황이고, NTT 도코모와도 역시나 공식적으로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고, 특히 SK텔레콤과의 그런 기술적인 협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 기업이 현재 프라이빗 5G라고 그 기업만이 혹은 그 기업의 공장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5G망을 이제 세계 최초로 SK텔레콤과 합작해서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에도 특히 가면 갈수록 이 보안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는 점에서는 이 프라이빗 5G 같은 경우에도 연구 자료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죠. 2025년까지 대략 약 96조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거대 산업이다. 근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산업이 벌써부터 96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적인 기술력 1등 기업입니다. 기술력 1등 기업은 SK텔레콤과 HFR이다. HF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프론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이 전력망과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이걸 뿌려주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전봇대가 이 전기줄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망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송전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처럼 통신망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망도 통신사에서 뿌려주면은 이 망이 있는 거죠. 이 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망이 보통은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선으로 기지국까지 설 필요 없이 이리 가끔씩 건물 옥상에 보면 이 5G 안테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말뚝같이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기업인 것은 어떻게 아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경쟁사들과 어떤 식으로 경쟁을 했고, 그리고 경쟁사들을 어떤 식으로 이겨서 결국 어떤 협력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네트워크 장비사죠. 시스코. 이 시스코와 프론트웨어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예, 이긴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냐? AT&T와 버라이즌으로 간 거예요. 시스코와 입찰 경쟁에 붙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기고 AT&T와 버라이즌으로 간 겁니다. 물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스코보다 훨씬 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기술력이 만약에 딸렸다면 채택을 받지 못했겠죠. 특히나 5G의 특성상 자율주행이라던가 AI와 이런 인간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보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딸리면 절대 수주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5G는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이고, 5G 투자는 언젠가는 인프라 투자와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 이미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4천조 원 이상의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같이 인프라 투자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뒷받침해주는 숫자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거의 잘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초 대비해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10배 이상. 어떤 잔고가 뛰었냐? 해외 수주가 뛰었어요. 해외 수주. 국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국내는 많이 안 뛰었습니다. 근데 해외 수주 잔고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국내보다 10배 많아요. 국내보다. 이건 거의 해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재고 자산도 늘고 있어요. 재고 자산도 연초에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이 5G 혹은 시크릿컬 투자 기업들을 투자할 때 가장 의구심을 품는 혹은 불안해하는 부분이 시크릿컬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그런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외주예요. 외주. HFL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직접 어떤 장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론트를 이제 구축함으로써 기지국 세우는 것보다 비용을 50%가량 줄일 수가 있고, 물론 면적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수혜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5G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주가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주가를 잠시 보시면 46,000원에서 45,500원에서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50%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를 진행했죠. 작년에 유상증자 진행했는데 이 가격이 2만원이요. 2만원. 2만 5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죠. 2만 50원이 아니라 24,050원이었습니다. 예, 24,050원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도 10% 정도가 더 하락한 상황이다. 그만큼 이 기업이 볼 때에도, 그리고 이 기업들,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볼 때에도 22,000원 정도면, 24,000원 정도면 충분히 이제 주가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보다 10%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특히 HFR을 볼 때 미국과의 그런 협력만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본과의 협력도 있습니다. 일본과도 밀접한 그런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특히나 뭐 NTT 도코모가 이제 압도적인 1등이죠. 이제 일본 기업에서 압도적인 1등이고 이제 뭐 스포츠뱅크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곳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미국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책 안을 보더라도 네트워크망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 5G 통신망 계획이 2025년이었어요. 2025년까지 60% 이상을 5G로 바꾸겠다. 통신망을 60% 이상 5G로 바꾸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이거를 2023년까지 바꿨습니다. 2023년까지.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야지만 이 60%의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죠. 그만큼 여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이라던가 특히 일본의 1등, 미국의 1, 2등 통신사들과 함께 이제 합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버라이즌과는 이제 장비에 대한 초도 물량을 이미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버라이즌과는 초도 물량을 납품을 시작했어요. AT&T와도 마찬가지로 납품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요. 이외에 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남아프리카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에서도 통신사와 직접적으로 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G망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론트웨어 기업 중에는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매출이 이제 수주 당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기를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빠르면 올해 3,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것이고 그때는 아마 주가는 항상 6개월 이상 선행하기 때문에 올라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이제 SKT 5G 프론트를 투자해서도 HFR이 40% 이상을 지금 독점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버라이즌과 AT&T와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SKT가 5G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7.5조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7.5조 원 투자했는데 버라이즌만 2020년에 8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언제? 올해 8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3년 동안 투자한 게 7.5조 원인데 버라이즌이 1년 동안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하는 5G 산업에서 8조 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잠재력이 상당히 큰 거예요. 국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이고 특히 이제 솔벤더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HFR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독점 계약을 한다면 엄청난 거겠죠. 5G가 처음 붐을 일으켰을 때 이상으로 HFR은 오를 기미가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론트월뿐만 아니라 인빌딩 솔루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광중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저는 상당히 입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 이제 거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의 깔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프론트홀과 인빌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수혜도가 그러니까 굳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시금 28Hz에 대한 수혜도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밝힌 것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통신 기업이죠.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합병했습니다. 3, 4등 기업이 합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 4등 기업이 합병하면서 그러니까 심사에 이제 동의를 해주면서 밝혔던 그런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무엇이냐? 앞으로 3년 내에
미국 인구의 97%를 5G 커버리지에 포함시켜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1년이 어처구니없이 지나갔어요. 이미 1년이 어처구니없이 지나갔고 만약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오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예는 해주겠죠. 다만 그럼에도 어차피 앞으로 길어봐야 3, 4년 내에는 미국 인구의 97%를 5G 커버리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위 업체와 3위 업체가 이제 5G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과연 버라이즌과 AT&T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함께 이제 투자를 진행할 텐데 여기에 대한 시기가 저는 점차 조금씩이 아니라 달려오듯이 좀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수주잔고도 늘고 있고요. 제휴자산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2,800억인데 2,956억이죠. 3,000억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형편없었어요. 실적이 상당히 형편없었죠. 근데 올해 기준으로 리포트들을 보면은 싹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보통의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400억, 400에서 450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3,000억, 잘 보면 3,000억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22억, 영업이익이 22억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뛴 이유가 있겠죠. 이 시크릿 산업,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시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증시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 수준을 여전히 한참 밑돌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금 5G에 대한 투자가 밀리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금 5G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경우에는 뭐 주가는 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꽤나 높아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5G 산업과 5G에 대한 투자 계획, 시기, 그리고 정확히는 HFR 맞습니다. 정확히 HFR 맞아요. 이게 영문명이 이거예요, 이거. FR. 이건데, 이제 HFR이기 때문에 HFR에 대한 그런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